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도 걱정입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긴장 관계가 있는 데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취임과 중국의 최근 동향들, 일어날 변화들 오늘 특집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경기가 좋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해는 5% 달성도 가능하다. 연말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 의미가 네. 저는 조금 그 메시지가 좀 어떤 팩트는 맞을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효과 때문에 미리 이제 중국 기업들도 물건을 수출을 많이 네. 하고 미국 기업들도 수입을 빨리 땡겨서 하자. 밀어내기 수출 하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수출 때문에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틀의 핵심은 결국은 소비입니다. 전체 중국 GDP의 5%에서 이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네.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 이걸 앞두고 중국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 지금 중국 그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했고요. 수출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이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5.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중국 기업들도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잠시 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무역 데이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올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수출 이렇게 빠른 증가를 한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1대1로라든지 1대1로의 주변 국가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 수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 2.0에 대비해서 이런 대무역 수출의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도 지금 대무역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들도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를 지금 중국이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는 내년에 환율 부과를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이 아닌 거죠. 일시적인 걸로 그렇죠. 알면 되겠고요. 내년에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어떤 형태로 어떤 강도로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대중국 관세 정책은 어떤 양상을 띌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는 더 예고된 것처럼 있는데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올해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손을 본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일단 내년 1월 달에 이제 20일에 취임을 하면 일단 1단계 무역 협상 비용 진행 안에 청구서 요구한다라면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일단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라든지 콩, 대두 부분에서 중국이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라면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대중 관세를 정말 지금 예고한 대로 60%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10에서 20% 보편적 관세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다, 안 한다, 혹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는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관세부가 조금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한꺼번에 60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핵심은 포인트는 어딜 것이냐라 했을 때 결국은 미국 소비자 물가의 부담이 덜 가는 중간재랑 이제 자본재로 중심을 해서 집중될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소비재를 안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많이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스마트폰,
PC 그다음에 뭐 왕구 제품들, 게임기 이런 소비재가 아마 되면 뭐 바로 한 15% 이상의 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나 흘러나오는 정보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바로 60%는 아니고 제품별로 다른 관세 부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그러니까 중간점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중 평균치를 봤을 때 한 1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소비재 말씀드렸던 요는 뭐 특히 왕구 게임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또 중국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 바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소비재 제품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문구 제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의 방향성은 무게 중심은 미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제 뭐 관세가 더 또 아마 부과될 것 같고 더 나누어져서 소비재도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뭐 여러 분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또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는 핵심 분야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비의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나름의 또 제품 개발, D램 레거시 쪽에서는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양상들 또 중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번에 지난 12월 2일 날 지금 3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했죠. 바로 하루 만에 3일 날 중국이 지금 전략물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전략물자 무기화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대중국 반도체 특히 첨단 산업 제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룸이 많다, 구멍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미국산 반도체가 지금 중국에 들어온 게 한 300억 달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 이것까지는 안 된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말씀한 레거시 부분이 이번 3차 통제에서 이제 레거시까지 이제 가는 부분도 있는데 더 강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했고요. 대용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물자 무기화를 했는데 이미 시나리오 나와 있다. 이번에 12월 3일 날 중국이 전략물자 부분에서 지금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안티몬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미국이 대중국도 제재, 첨단 제재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히토리라든지 다른 전략 광물 물자는 아직까지 이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사실 제일 좀 관건인 거고 사실 이번에 3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우리도 지금 해당이 되긴 하지만 큰 영향은 없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더 강력한 반도체 그 틈을 없애는 아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그래서 이제 더 물건 반도체 장비를 더 많이 올해 구입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협상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갈까요? 시 주석이?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중국 내에서도 간다 안 간다. 제가 지금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여러 이제 중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봤을 때 다 다릅니다. 간다 안 간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간다에 더 높은 비중을 두겠습니다. 일단은 갈 이유가 없죠. 일단 뭐 갔을 때 정말 이게 전체 많은 정상 중에서 혼자 있다는 자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해야지만 전 그렇죠. 세계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트럼프 당선이 이번에 최근에 보면 일단은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하겠다.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던 여러 뭐 안보, 경제, 뭐 기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좀 대화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한 24개. 이제 그걸 없애고 직접 트럼프 대 시진핑의 이제 핵심 참모들 간에 이런 걸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 끄는 것도 귀찮다. 바로 그렇죠. 얘기하자.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중 협력 협상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중국의 속내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스킬일 것이다. 이 속내가 있을 것이다. 잘 안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취임식에 안 가더라도 향후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1차적으로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정상회담이 있고 시 주석이 미국 가서 그때 공무하고 비행기하고 뭐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화적으로 일단은 방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좋게 가기를 원하는 거. 시진핑 축전을 보낼 때도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났을 때도 일단 미중 간이 싸우면 안 된다. 같이 좋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가려고 협상을 통해 하려고 할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또 깜짝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차 무역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 기간을 이제 우리도 미치는 여파를 극복하고 지나가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예측이 상당히 뭐 어렵겠네요. 보통 뭐 몇 % 성장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는 5% 성장을 얘기했고 실제로는 달성 못한 것 같지만 중국 정부는 뭐 달성했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내년 전망은 중국 정부나 외부에서 보는 성장률 전망은 어때요? 일단은 올해 전망은 5% 내외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 달성했다고 보고요. 예. 이미 12월 10일 날 그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을 불러서 시진핑 주석하고 또 혹은 이창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때 또 이제 5% 내외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데이터가 올라가 있다라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 부분들인데 내년 지금 뭐 호주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투자 운용사 뭐 보면서 심하면 정말 트럼프가 60%의 대중국 관세를 때린다면 이게 이제 중국 성장률 2%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 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은 좀 이제 낮게 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나온 이제 보면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또 이제 이 데이터를 자꾸 바꾸고 있어요. 네, 성장률을 없죠. 4.8에서 4.9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한 4.5%에서 4.8 사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믿음이 확신이 뭐냐면 내년에 더 큰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10월, 11월 지금 PMI, 지금 제조 PMI 봐도 이제 한 50 넘어서 확장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소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회의에서도 지금 핵심의 관건은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소비 진작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대규모 부양책이 그런 측면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도 4.5에서 한 4.8 정도. 이거는 이제 글로벌 IB들이 보는 거 당연히 중국 예를 들어서 연구소 자료를 보면 다 5%를 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4% 후반대는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 얘기하셨습니다. 올 가을에도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었고 주가도 우리도 이제 조금 반영을 일정 부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말씀하신 건 소비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키워드가 더 소비로 키워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이 이제 해오면서 이번에 그 뭐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다음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보면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달랐던 재정 통화 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역주기 조절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감세를 하고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게 역주기 조절인데 앞에 한자가 더 붙었습니다. 기존 관례를 깨는 이게 중국어로 차오 장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어가 처음 붙었다. 기존 관례를 깬다는 단어 하나.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써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더욱 적극적인. 중국어는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단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통화 정책도 기존하고 다른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인정하는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적절히 완화된 이런 표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 있어서의 지준율 인하, 다음 부양책 방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금 뭐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보는 방향처럼 내년에 부양책도 저는 더 크게 보여지고요. 일단 재정 적자율도 아마 기존의 3에서 4% 아마 이제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차 비용 부분에서도 더 많은 부양 강도를 이제 풀 것인데
여기에 이제 내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관세를 어느 정도 때릴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매우 그렇죠. 명확하다. 네. 그걸 보고 이 정책을 또 취하겠죠. 그죠? 네, 네, 카드를 네, 보고 하려고 할 거고요. 내년에 경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12월에 경제 공작회의는 끝났고요. 내년 3월에 이제 두 개 중요한 회의, 이른바 양회가 열리는데요. 양회 때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미리 기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좀 설명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를 보실 때 이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의 거시 정책 즉 3월 양회 때 발표될 내용은 이미 지난 우리 중앙정치국회와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 저희가 정책회의라고 하는데 보통 1단계가 이제 중앙정치회의라고 하죠. 서열 1위부터 24일까지 참여하는 여기에 큰 아젠다가 정해지고 2단계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네. 거기는 한 200여 명의 지금 서열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처별 장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3단계가 뭐냐면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례공작회의입니다. 중앙경제회의 때 나왔던 전체 아젠다를 각 부처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민원회, 재정부, 네. 상무부 모든 방향을 소비 진작을 위해 방향하고 있다. 그리고 4단계가 내년 1월, 2월에서 지방 양의가 벌어집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각 지방별로 GDP가 정해되겠죠. 그것을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말씀하셨던 3월 초에 양회에서 이제 총리가 발표를 하죠. 그 5단계. 중간치를 발표를 예.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중간치에 조금 낮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을 발표할 것이냐? 재정 적자율을 당연히 높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소비 촉진을 위한 뭐 보조금 지원도 아마 배 이상을 올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금리 인하 방향성, 그다음에 이 부양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주식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네. 2월 요때가 중국 투자하는 부분에서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또 변동성은 있지만 내년 중국 경기의 방향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대응은 무엇인지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 약세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 이 좀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챙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안화하고 원화는 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화 약세 부분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중간재 미국이 대중국 말씀드렸다시피 제재가 또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하는 게 대부분은 80%가 중간재 자본재입니다. 그렇죠.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수출 하락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도 조금 그래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 체제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화가 더 빨라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중간 기술 격차에 대비한 우리 지금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초격차 부분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은 위기가 조금 더 기회가 될 요인들은 없을까요? 반대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우리한테 가져온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뭐 지금 첨단 산업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그렇죠. 네.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우리는 기회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대한국 투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건 단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인데 제가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이제 통화적인 부분들 약세, 그다음에 수출 하락에 따른 우리 대중국 수출이 떨어지지만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자체 입장에 투자를 더 유치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게 그 한국과 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이런 형태의 또 방향성은 우리한테는 또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연초에 불어닥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양상들 또 중국 경제 상황들 오늘 특집으로 짚어봤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